목요일에 시장이 전고점 근처까지 강하게 상승해서 추가 랠리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화요일과 수요일에 비해서 목요일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채로 상승하는 것을 보고 가짜 상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월 초에 보였던 모습과 같이 많이 오른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며 기간 조정을 보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겜입니다. 올해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 벌써 6월 미국 증시가 시작됐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목요일에는 부채한도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연준 위원들이 완화적으로 발언하자 6월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요일 졸지 구인 보고서에 이어 ADP 비농업 고용,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강한 고용시장을 보이자 월가에서는 이를 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는 악재로 보지 않고 연착륙 기대감이라는 호재로 포장했고 나스닥이 플러스 1.28%, S&P 500 플러스 0.9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TQ는 3.63% 상승해 36.0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스윙 계좌에서는 여전히 채권, 롱, 주식 숏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 주 들어 채권이 꽤나 반등해 TMF를 분할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단기 과매수 구간이라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SQ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단기 계좌 예수금은 500만원이고 전체 자산의 8% 정도 됩니다. 현재 단기 계좌에서 예수금 대비 20% 정도 비중으로 주식 숏포지션을 잡았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천천히 숏포지션 비중을 늘려보겠습니다. 한편 최근 영상에서 모두가 AI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에 열광할 때 주목받지 못하고 아직도 반토막난 테슬라가 투자하기 좋아 보여 매수하겠다고 말했는데 새로운 중장기 계좌를 만들어서 테슬라 3배 레버리지 ETP를 매수했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라 전체 자산의 5%도 안 되는 비중으로 첫 매수를 시작했고 앞으로 테슬라가 충분한 조정을 보이면 비중을 최대 10% 정도까지 늘려보겠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고용지표를 비롯해 여러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수요일 졸출 구인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 수가 3개월간 하락세를 멈추고 크게 반등하며 미국의 견고한 고용시장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목요일에는 ADP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며 최근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이외에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46.9로 발표되며 여전히 수축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제조업 PMI는 지난 4월에 최저치를 찍고 2달간 반등했는데 이 반등이 잠깐의 기술적 반등일지 추세적인 반등일지 지켜보며 제조업 경기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부채한도 이슈를 살펴보면 법안이 수요일에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키며 부채한도를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강경파 공화당원이 있는 하원보다 훨씬 수월하게 통과할 것이고 부채한도 이슈는 이제 시장에서 재료가 소멸됐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최근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올해 금리정책 투표권이 있는 연준 위원들이 완화적으로 발언하자 6월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80%까지 늘어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6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2년물 국채금리도 3주 연속으로 상승해서 4.6%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크게 늘자 2년물 국채금리도 급등했던 것만큼 빠르게 하락해 4.3%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은 이렇게 6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해지고 부채한도 문제도 잘 끝나서 목요일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근 계속해서 말하듯 요즘 시장은 경제지표나 금리 전망, 시장의 이슈와 별개로 사람들의 과열된 투자 심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동결 발언은 수요일부터 나왔고 부채한도 법안이 표결에 붙여져 재료 소멸된 것도 수요일부터인데 수요일엔 증시가 하락하자 월가에서는 이 부분을 크게 조명하지 않다가 목요일에 증시가 오르니까 이를 상승의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시장이 상승했다고 사람들은 또 AI와 반도체를 외치며 나스닥이 추가 상승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부채한도 이슈는 끝났고 다음 주까지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지표도 없어서 최근 생각하는 시나리오 그대로
CPI 발표와 FOMC 회의 전까진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해 기간 조정을 보이며 조금씩 흘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요일에 시장이 전고점 근처까지 강하게 상승해서 추가 랠리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화요일과 수요일에 비해 목요일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채로 상승한 것을 보고 가짜 상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월 초에 보였던 모습과 같이 많이 오른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며 기간 조정을 보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기적인 전망과 별개로 나스닥은 앞으로도 수많은 시장의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지속할 것이고 결국 21년도 최고점을 돌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런저런 단기적인 증시 전망과 시장의 노이즈를 무시하고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소중한 2023년을 즐겁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말인데 이번 주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즐거운 불금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